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기해년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 차를 맞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2개월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년 행사에서는 경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자리를 잡아 기업들이 마음 편히 경쟁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인용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염두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에 총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를 38차례 언급하며 자력갱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6,05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수입액을 합한 무역 수지는 1조 1,404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나타냈고 무역 수지는 704억 9천만 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올렸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 화학 품목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데 힘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2018년을 뒤로하고 2019년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67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말 랠리는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장일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오히려 위기를 역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같이 위기가 짙을수록 오히려 정부는 뚜렷한 정책들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지난해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트럼프발 노이즈들 2019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시장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1월 효과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2019년 시장의 핵심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업종이 될지 혹은 신차를 줄줄이 내놓고 있는 이 자동차 업종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올해 한국은 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의 첫 거래일이 재개되게 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의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좀 보셔야 되겠죠. 10월 말, 일단 미국 증시 긍정적인 3대 지수 모두의 마감. 일단 우리 시장 내,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재료들, 소위 말하는, 큰 그림 속에서의 트럼프 발 노이즈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결국 미국 보호무역의 어떤 그 강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우려감으로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FOMC 간의 다소간의 좀 갈등 양상.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 우려감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에 불거져 나왔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은요. 시간 내에 제가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들,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재정정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출을 막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면서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는 지난 연말과 이번 연초 12월에서 1월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행인 점은 이미 알려진 재료이고 새로운 악재나 새로운 호재는 다소간 좀 제한적일 것이다. 호재가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시장을 감싸놓고 있는 우려감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장 내에 전개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기업 이익 모멘텀의 약화 그리고 원재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결국은 글로벌 주요 정부들이 특히나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 내지는 해소 방안이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오히려 하락 쪽보다는 상승으로 끌고 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19년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뉴스 플로우 모멘텀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로벌 증시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구성 요소로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수 확대 정책들 결국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씩 강화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 보면 결국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일본 제품들은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그들의 제품 가격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 그들과 경쟁을 하는 국가들의 제품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일본 경합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요.
자동차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조선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기계 업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물론 지난 연말 한 0.2% 상승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45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런 모양새. 그렇다면 원유 제품 그리고 생산 제품들에 대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프로덕트 체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일시적으로는 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원유 제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조금은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유업종은 좀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펀더멘탈 개선 업종, 소위 말하는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업종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통신업종이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5G 상용화, 바로 이제 5G와 관련해서 그렇다 보면 5G와 관련된 연관 산업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산업군들은 결국은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8일부터 시작되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이 되는 2019 CES 세계 가전박람회 여기에서 그들의 화두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미리 염두에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건설 업종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인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조금씩 터닝을 하고 있는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조금 좀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시장에서는 이 1월 효과라는 기대감이 존재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 측에서 1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정부 측에서 수소차 육성 의지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월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월 효과 당연히 이제 뭐 시장 내에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난 연말에도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죠. 연말 북클로징과 관련된 윈도우 드레싱이 분명히 연말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 반대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효과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북클로징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새로운 2019년 정책 효과에 대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미리 선반영시키는 포트폴리오 어떤 그 선취매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인 선취매 과정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난 12월 말 우리 이제 시장 폐장되기 이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크게 누렸던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되돌림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염두에 놓고 오늘 아침 장 10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장 좀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신규 포트폴리오 선취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1월 효과에 매우 중요한 중심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축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G2 국가들 중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미국은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기에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G2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 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내수 부양책과 관련된 업종군들, 화장품, 면세점,
게임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5G라는 부분,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5G와 사물인터넷의 종합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특히나 1월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테마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혁신과 관련된 시장 내 트렌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매우 중요한 테마 업종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신년 첫 거래일이 되겠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연말 있었던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되돌림을 분명히 염두에 놓고 아침 첫 시장 대응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당락 효과가 과연 1월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회복에 대한 회복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배당을 받지 못했던 어떤 그 투자자들, 배당락을 노리고 오히려 투자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보신다라면 배당락 효과를 염두한 그런 어떤 그 배당락 회복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 배당이 큰 종목들, 배당을 놓쳤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배당락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배당락 투자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내 결국은 경기 둔화와 트럼프 노이즈 5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둔화와 관련된 정책 효과, 정책 변화 우리가 분명히 G2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미국과 중국,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경기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분명하게 내수 부양책이 지금 현재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와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FOMC 통화 당국 간의 어떤 그 노이즈 양상,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 내 투자 심리에 있어서, 투자 심리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1월 달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투자의 어떤 그 심리 방향이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이벤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으니까요.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1월 4일에는 파월 현 연준 의장, 옐런 전 연준 의장,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이 모여서 포럼 내에서 어떤 패널로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시장 내 1월 20일에 있을 FOMC 회의에 상당 부분 힌트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7일에서 10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제약바이오 업종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속에서도 하지만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진행될 수 있다. 이 옥석 가리기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결국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8일에서 11일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번 주 다음 주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CES 2019 공통 화두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하나로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 인공지능과 통신, 5G, 그리고 이에 대한 사물, 결국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의 전반적인 복합체는 결국은 자동차 쪽으로 모아지게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IT와 자동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IT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올 한 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요. 전체적으로 관심 투자 포트폴리오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내수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일반적인 어떤 그 산업 혁신과 관련된 시장 내 트렌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테마 관련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2월 달 시장 내 어떤 그 배당락 회복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주가치 제고와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배당락이 회복될 것이냐. 이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투자 수익률과 관련이 된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사면 그 배당락 회복을 그대로 나의 수익률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인 업종별 턴어라운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 역시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이익 모멘텀과 관련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이제 바닥 다지기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돌입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올 한 해 그리고 1월 초 투자 포트폴리오 한 5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19년 개장 첫 거래일입니다. 좀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원래 제가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이 아닌데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자, 돼지는 복을 부른다고 하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증진시키는데 요거만큼이라도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도 그냥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주식시장. 왜냐하면 2019년도 많은 경제학자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CEO 할 거 없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보도닥친 주식시장의 이 혼돈 장세가 2019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2019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통 연초에는 그 해의 어떤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기. 그래서 자, 2019년도 주식시장 을 한마디 사자성어로 저풀이한다면 오늘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자님 말씀이죠. 논어의 게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할 것 없이 2019년도도 혼돈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계,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이 혼돈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왜?
노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락의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일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올 한 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해 다소 어려웠거나 수익을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셨다면 올 한 해 기대해 볼 수 있고 노력한다면 지난해의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을 넘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 2019년 기해년 한 해 증시를 한마디로 풀이한다면 올 한 해 증시는 혼용무도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또 시장 참가자들은 2019년 핵심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좀 뉴스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보니까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꺾일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계속 내놓으면서 2019년에 핵심 업종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 세계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난해였죠 벌써. 2017년도 연말에 일부 외국계 리포트에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국내 반도체 경기는 초호황을 유지하고 있었죠.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모두가. 그런데 지난 4분기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의 경기가 외국계 리포트의 컨센서스처럼 의견처럼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글로벌 국내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업체에서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 투자를 보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정점 논란을 불을 지피고 있고요. D램 가격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모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역시 수요의 감소죠. 이미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이 이미 거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와 정부 정책을 등에업고 이 중국 굴기가 반도체 업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신규 침입에 따른 업계의 혼돈 그리고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경기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죠. 지난해 그래도 국내 경기가 그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수출이 그래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반도체였습니다.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국내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의 침체는 국내 경기 전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다양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기존의 디젤이나 휘발유 같은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분야는 쇠퇴하고 있지만 이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동차 분야는 아마 고공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도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올 한 해 경기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 증대, 수출 호조 이것이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수소차를 포함한 첨단 자동차 분야 그리고 그렇죠 수소차를 포함한 자율운행차 같은 이 첨단 AI가 통한데 자율자동차 분야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분야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반도체의 위축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느냐에 따라 국내 경기 향방이 달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지는 기업과 뜨는 기업, 지는 업종과 뜨는 업종에 대한 판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지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측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요.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 금리 이슈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연말에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12월에.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점도표를 보면 앞서서 한 3회 정도 올 2019년 기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2회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그 FOMC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과 발맞춰서 국내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차가 0.75%입니다. 한 번 더 차이가 난다면 1%대 육박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2019년도 잠재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잠재 성장률로 예상했던 2.8%에서 2.9% 사이에서 크게 0.2% 정도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급격한 통화 환수라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동결된다든지 아니면 올린다면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리는 추가 상승보다는 동결의 무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하나의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경기가 과연 어느 정도 위축되는지 여부. 물론 지금 경기 동행지수로 할 수 있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8개월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순환 변동치를 보면 6개월째 하향 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국면이 언제 어떻게 회복되느냐의 여부도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이라든지 굳이 인상한다면 한 번 인상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에 따른 주식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참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혼돈된 국면입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달 좋지 않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자.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텍스 세일로 대변되는, 그렇죠? 양도세 부과에 따른 매도 물량이 지난해 연말 국내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권리락에 따른 회복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혼돈된 1월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요. 현재 시간 9시 29분 34초, 35초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0분 후, 오늘은 10시부터 개장이 되기 때문에 30분 후에는 개장이 되는데요. 이 개장 시초가도 중요하지만 종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렇죠? 지난해 연말에, 그리고 어제 휴장일 때 큰 재료들이,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앙정부의 일부 업무 정지,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 지구촌 유일한 분다국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두 가지 핵심 이슈를 발표했죠. 이것은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자기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개발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남북 경협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임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 그래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시작하는 시초가 상승 출발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 출발이 종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그래도 일만의 위안을 가졌던 것은 지난해도 언급해드렸습니다. 급락의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지난해 그렇죠? 1115원 70전으로 지난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잠시 후에 시작되는 환율시장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관건입니다. 1110원대까지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만 안정화된다면 이 환율시장의 안정화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환율시장 동향 2019년 기해년 시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은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혼돈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장 초반부터 새해 벽두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보수적인 투자 전략 여전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정 부분 현금 보유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단 지금부터 이 매매 전략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라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테마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자 말씀드렸죠.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 IT 분야에서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7일과 8일 날 그렇죠? 미국에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 또 한번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1월달 더군다나 1월 초에 이들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 전략만이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선별화된 종목별로 차별화된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을 맞이해서 신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톡캐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코디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수익률로 잠이 오십니까? 이들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수익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상위 0.1% 투자자로 만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기라고 합니다. 새해 수익률 1등급 맞으셔야죠. 두고 보세요. 꼭 당신의 포트를 최고로 만들 테니까.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시험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한낮은 0도에 머물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점차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동안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도, 인천 영하 1도, 대전 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 낮 동안 춥겠습니다. 광주, 대구 3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해 아침 추위도 한결 풀리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당분간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